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세안 베트남의 최지웅 변호사입니다. 자,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매각하실 때, 아파트를 팔고자 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시면 당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매각할 때, 매도할 때 모르면 당할 수 있는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팔고자 하실 때, 매각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시면 좀 당황하실 수 있는, 속을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베트남 아파트 매도 시에 같은 아파트 매물이시더라도, 동일한 아파트이더라도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요, 베트남 현지인, 베트남 내국인이 되겠죠. 베트남 현지인과 외국인,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에게 파실 때 각각 가격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같은 아파트인데 내가 이 아파트를 베트남 현지인들한테 팔 때와 한국인에게 팔 때 가격이 다르게 형성된다. 보통의 우리 한국에서의 상식과는 좀 부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이 베트남 현지에서 이 아파트라고 하는 상품을 분양할 때 베트남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분양 당시에 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분양하는 가격을 애초부터 다르게 책정을 해서 분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은 똑같은 아파트 유닛인데요. 우리 외국인이 분양받은 가격이 현지인들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각할 때에도 이러한 부분이 우리 한국인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가격 형성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큰 이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하시는 시점에 와서는요, 이 베트남은 결국 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이 아니죠. 그래서 베트남에서의 이 아파트,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실 때에도 결국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잠재적 매수층이 베트남 현지인들이 대부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국인에게 팔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실제로는요, 매각하게 되는 시점에 외국인에게 양도가 되는 경우는 물론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쉬운 절차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베트남 현지인들이 가격을 받쳐줘야만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이 현지인과 베트남 현지인과 한국인, 외국인에게 하는 가격이 이분화돼서 가격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매도할 시에 모르면 당할 수 있는 내용 두 번째는요, 바로 이 토지 사용권 증명서라고 하죠. 아파트 사용권이 되겠죠. 이 핑크북이라고도 편의상 부르시는데요. 자, 이 핑크북이 있는 경우, 그렇죠? 핑크북이 발급이 된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에는 핑크북이 없으신 경우도 있으십니다. 자, 핑크북이 발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실거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임대를 놓고 계신 경우 있으실 텐데요. 자, 분양 당시에 개발사 또는 이 소개를 받으신 부동산 브로커 이런 분들이 특히 강조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아파트 핑크북 사용권이 발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베트남 현지인 분들은 이 핑크북이 있던 없던 무방하게 이 분양 당시의 계약서 증빙만 갖고 있으면 자유롭게 아파트 파실 때에도 문제가 없고 전혀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베트남에서는요,
이 베트남 현지인 분들도 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할 때, 사고자 할 때 이 잠재 매수인이 아파트의 사용권이 발급이 돼 있는 상황인지, 핑크북이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아파트 분양을 받으실 때요, 또는 전매 거래를 하실 때나 아니면 일반 거래를 하실 때에도 이러한 일반 어떤 부동산 브로커 분들의 핑크북 없이 거래하실 경우에도 매각할 때 일체 불이익이 없다 라고 홍보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셔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핑크북이 없을 시에는요, 현지인 매수자 물색, 현지인 매수자를 물색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모르면 당할 수 있는 첫 번째 뭐였죠? 현지인들, 베트남 현지인들과 외국인 간의 매각 시 아파트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 현지인들이 아파트 매수 시장의 가격을 받쳐줘야만 한다는 부분에 바로 중요성이 있겠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 두 번째, 핑크북이 없다면, 심지어 핑크북까지 발급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매각을 하고자 하실 때는 이 잠재 매수인을 찾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자, 베트남에서 아파트 매도 시 팔고자 하실 때 모르면 당할 수 있는 내용, 그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바로 아파트를 잘 매매 거래가 성사되셨어요. 그래서 매각 후 매매 대금을 받게 되시겠죠. 이 매각 대금, 매매 대금을 받게 되셨는데 이를 한국으로 송금을 하셔야 되겠죠. 한국으로 반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한국으로 매매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 있어서 베트남 현지 은행에서 개별 실무에 따라서 이 한국으로의 이 아파트 매매 대금 송금이 거절될 수가 있다. 거절될 수가 있다는 부분에 리스크가 있겠습니다. 자, 아파트 매각 양도 다행스럽게도 잘 거래 성사가 되셔서 매매 대금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서 올려드린 영상, 베트남에서 아파트 매매 시 또는 매수 시 알아야 되는 내용, 그런 내용 영상 2개를 올려드린 바 있어요.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베트남 아파트 양도 시에 베트남에서 발생되는 세금, 바로 베트남 아파트 매매 대금, 전체 매매 대금의 2%가 양도세 명목으로 납부가 되셔야 됩니다. 자, 베트남에서는 양도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요. 앞으로 어떻게 법이 개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2023년 현재 기준으로는요. 자, 양도세가 양도 차익이 아니라 매매 전체 대금의 2%를 베트남 세무당국에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런 양도세 완납, 납부가 끝났다라고 하는 증빙을 베트남 관할 세무당국으로부터 증빙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양도세 완납 증빙을 이 거래하시는 은행, 베트남 현지의 은행에 제출하게 되시는데요. 매매 대금을 해외로 이제 반출하셔야 되니까요, 한국으로. 이렇게 세금이 완납이 됐고, 그리고 체결하신 아파트 매매 계약서, 공증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게 되면, 은행에서 웬만해서는 한국으로의 이 매매 대금 외화 송금이 가능한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요, 베트남 일부 은행에서 이 매매 거래 관련해서 이 아파트 초기, 그러니까 아파트를 구매했을 당시에, 이 구입 자금이라든지 자금을 한국에서 들여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반입 내역이라든지 또는 베트남 현지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신 그 자금의 원천, 소득의 원천 등에 대해서 자료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내가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각하고 받은 이 매매 대금을 이 한국으로 송금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다소 황당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베트남 현지 은행에서 실무가 좀 각기 다른 상이한 경향이 있고요. 심지어 같은 은행인데도 지점별로 이런 실무가 좀 다르고, 또는 동일 지점에서도 이 외화송금 담당 직원의 이 직원마다 이런 요구하는 내용이 상이한 경우도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나 원칙이 좀 결여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여러모로 베트남에서 이런 아파트를 매각하는 절차, 그렇죠? 그리고 관련된 어떤 한국에서의 했던 이 매각 거래와는 좀 많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도 많이 있고요. 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상식과 좀 벗어나는 그런 실무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하실 때, 또는 지금 베트남에서의 아파트 매수를 고려 중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추후에 매각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도 사전에 검토하셔서 과연 내가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토지 지분에 대한 권리 인정이 되지 않죠. 베트남은요. 그래서 결국 이 건축물 부분에 한한 이 사용권을 장기적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과연 내가 충분히 핸들링이 가능한 상황인지, 그리고 메리트가 충분히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시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베트남에서 아파트 매도 시 모르면 당할 수 있는 내용 3가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메일로 별도 상담 문의 요청을 주시면 예약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지속적인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